네, 그럼, 네. 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미랩에서 석사 과정하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CB 23년에 나온 Your Diffusion Model is Secretly a Zero-shot Classifier라는 논문이고, 이거는 프리트레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수행하는 논문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트다 보니까 흔히 있는 말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 디퓨전 모델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메소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이제 ACV 모여듣기에서도 했었는데 요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있는 모델은 Constraint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테스트를 수행하는 모델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오브젝티비션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디퓨전 모델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연구실 레벨에서 연구하기에 디퓨전 모델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스케일 문제도 있고 또 너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좀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관점을 좀 바꿔서 다른 테스트를 수행하는 연구를 하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버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논문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이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트레이닝 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Y가 이제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X가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모델들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반대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여기서는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가져왔는데 어떤 클래스 Y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X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배운다는 것이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이제 전체적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 전체적인 디스트리뷰션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베이지 룰을 사용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의 오브젝티브인 포스테리어고요. 그리고 이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오브젝티브인 라이트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룰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이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인트랙터블한 텀이 하나 있죠. 바로 이 프라이어입니다. 이 프라이어는 지금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인데 보통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하는 테스트들에서는 그냥 이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두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하냐 생각해 보면은 요즘 이제 소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퓨전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그럼 이 소타 디퓨전 모델들을 소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과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서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가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고 여기서 사용한 것은 22년에 나온 스테이블 디퓨전과 23년 IC집에 나온 DIT라는 논문입니다. 두 개를 사용해서 하는 테스트가 좀 다른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온 데이터셋이라는 텍스트 이미지 페어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모델이라서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을 하고 이 DIT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이라 이제 이미지넷에서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니까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한 종류다 보니까 오젝티브는 여기 이 로그라이클리오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로그라이클리오드를 그대로 추정하기에는 인철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프록시메이션들을 거쳐서 이렇게 엘보를 구하게 됩니다. 엘보는 이제 에비던스 로얼 바운드인데 저희가 어, 이 오젝티브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로얼 바운드를 찾아서 이 로얼 바운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입실론이 노이즈고 입실론 세타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XT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노이즈가 더해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에 이 노이즈가 더해진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에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예측을 하라는 뜻이고, 어떤 노이즈가 더해져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으면은 이제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더해진 노이즈들을 빼면서 점점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요. 네, 그 T, 라지 T로 갈수록 무조건 노이즈가 더 더해지는. 네, 맞습니다. 디퓨전 모델에서는 모델 구조를 처음부터 X0를 이제 원본 이미지로 설계를 하고 XT를 완전 표어한 노이즈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 원본 이미지로부터 표어한 노이즈까지 점점 노이즈를 더해가는 거는 그러, 해설은 그러면 뭐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더 추가하는 게 세 번째라고 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 구조는 그렇게 맨 처음에 설계를 했고요.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대로 하지는 않는데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인데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 로스 펑션을 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과정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뒷부분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포워드 패스를 계속 거쳐서 포워드를 끝까지 진행한 후에 리버스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X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저희가 어떤 입실론과 어떤 이 타임 스텝 T를 저희가 샘플링 할 수 있으면은 원본 이미지에 여기 있는 이 공식을 통해서 한 번에 이 X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가 크면은 노이즈를 더 많이 더해주는 거고 T가 작으면 노이즈를 더 조금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더해진 노이즈드 된 이미지들을 이제 유넷 이 디퓨전 모델을 통과시켜서 이 노이즈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서 더해진 노이즈를 여기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렇게 T와 입시론을 샘플링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은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과 거의 유사한데 이제 차이점은 여기 있는 스몰 c 하나뿐입니다. 이 스몰 c는 이제 컨디션인데 컨디션은 뭐 예를 들어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매팅 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식은 다 똑같고요. 그냥 이제 컨디션에 따른 이 로그라이클리오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컨디션을 모델에 집어넣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크로스 어텐션 방식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텍스트 같은 거를 뭐 인베딩으로 변환한 후에 이제 유닛 사이사이에 크로스 어텐션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컨디션을 줍니다. 이렇게 학습하면은 이제 텍스트 같은 컨디션이 들어갔을 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려는 테스트가 이 프리트레인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추가적인 학습 없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태스크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들어온 이미지에 대해서 얘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베이지 롤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또 아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를 가정을 하면은 이 텀을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이 p 세타 x바 t인데 얘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디퓨전 모델에서 학습하는 텀이죠. 근데 디퓨전 모델에서도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젝터블 하기 때문에 아까 엘보로 표현한 걸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라이클리후드를 아까 디퓨전 모델의 엘보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의 포스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직관적으로 보면은 약간 로스 펑션의 관점에서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퓨전 모델이 이 로스 펑션을 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디퓨전 모델 안에 어떤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맞는 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로스 펑션이 가장 작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식의 어떤 이미지와 그거에 맞는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로스 펑션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이 커지게 될 겁니다. 분모는 이제 앞에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값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라이클리후드 값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로스가 높게 나오니까 역으로 이제 이 포테리어 값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티브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오브젝티브를 계산을 할 때는 디퓨전 모델이 아무래도 좀 랜덤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할 때 t랑 입실론을 샘플링 한다고 했는데 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이제 랜덤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예를 들어 large t만큼 몇 번 트라이얼을 하고 그 t에 대한 어떤 expectation 값을 구해서 저희가 그 클래스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식은 이게 아까 x 제로에다가 입실론을 더하는 과정인데 그냥 x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그럼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보면은 어, 아까 이제 어떤 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트라이얼을 t만큼 반복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네스티드 포먼 같은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모든 클래스에 대한 그 포스테리어와 또 그 모든 클래스 네, 모든 클래스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입실론과 t를 이 large t만큼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과정을 총 large t 곱하기 n만큼 거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샘플링한 이 t와 입실론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하고 이 포워드 패스를 진행한 노이즈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아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여기 이 에러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트라이얼 1에 해당되겠죠, 지금. 트라이얼 1에 해당되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에러 값을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large t번 반복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 트라이얼과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에러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봤을 때 마지막에 결국 이 에러, 여기 클래스에 대한 에러의 민 값을 계산해서 이 민 값이 가장 작은 애로, 그러니까 로스가 가장 작은 애로 이 클래스를 판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2번 클래스로 판별이 되겠죠. 마지막에 판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많은 수의 리퍼런스를 거쳐서 클래스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사실 이 오브젝트 펑션만 보면은 얘가 이제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할 때마다 에러 값이 어떤 게 나올지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적어 놓은 거긴 한데 이제 트라이얼마다 스케일이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입실론이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게 걸려서 에러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입실론이 조금 예측하기 쉬운 게 걸려서 에러가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경향성을 보면은 트라이얼 한 번에서의 경향성을 보면은 이 릴레이티브한 스케일은 유지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이렇게 민을 해서 구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 원하는 클래스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래프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 이 모든 타임 t에 대해서 샘플링해서 에러 값을 구한 건데 여기 입실론이 달라질 때마다 지금 스케일이 엄청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두 개의 이 디퍼런스 값은 거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성이 있는 에러를 가지고도 뭔가 조금 로버스트하게 이 클래스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는데 이거 마이크 키워드 여보세요? 저 질문 있는데 아, 네. 하울링 없는데 좀 이상하네. 네. 아 여기 요거서 지금 네, 그 입실론 1, 2, 3, 4 그래프 쪽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Y축 그래프가 단순히 에러 매트릭이잖아요. 근데 그 주황색이 클래스 하나, 파란색이 클래스가 또 다른 거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라고 생각이 이해가 됐는데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두 개가 지금 타임 스텝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클래스 사이에서 구분성이 없다인 거 아니에요? 이게 렐러티브니스를 표현하는 그래프인 건가요? 어, 보시면은 이 스케일 자체는 입실론에 따라서 엄청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스케일은. 근데 이제 두 개의 경향성은 좀 비슷하게 간다라는 케이스는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사모예드랑 뭔지 모르겠는데 둘 다 강아지 같은데 아무래도 비슷한 플랫다 보니까 좀 모델이 비슷한 강도를 예측을 하고 근데 그 이제 렐러티브한 정도가 전체 스케일 변화에 비해서 로버스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이제 Y축에 지금 표시가 그냥 단순하게 에러, 앱솔루트 에러를 그냥 표시를 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스케일, 그러니까 업투 스케일로 스케일만 다르고 경향성이 같다. 이면은 사실 뭔가 그래프 개형에 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이그젬플이 클래스의 구분성이 되게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여준 건지 아니면은 클래스가 클래스가 원래 헷갈리는 애를 그러니까, 그냥 클래스가 원래 헷갈리는 애를 써서 경향성에 그 갭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Y축에 지금 에러라고 표기는 해놨지만 막상 음수 놈인데 에러 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수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지금 매트릭 Y축에 대한 매트릭 표시가 조금 잘못된 건지 어떤 스케일 베리언 인베리언트한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측정한 건지 약간 그 그래프 해석이 헷갈려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래프를 보고 왜 이렇게 그렸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얘를 제로민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건데 근데 노멀라이즈를 할 때 어, 그 타임 스텝별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면 타임 스텝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매치가 되는 위아래 이렇게 같은 애들이 그리고 클래스 선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비슷한 애를 선정해서 좀 더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애를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 지금은 차이가 거의 안 보이지만 조금 더 차이가 보이는 경향을 아, 좀 좀 그럼 이해가 있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표기가 잘못된 거죠. 지금 Y축 표기가 에러 놈이라서 L2 놈의 스퀘어드 L2 놈이라서 원래는 양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수도 있는 거 보니까 Y축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노멀라이즈를 했다고 해서 제로는
노멀라이즈 된 약간 다른 퀀티티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헷갈려져서 좀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샘플링을 타임스텝이랑 입실론을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점이 이 타임스텝에 따라서 저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샘플링 스트레이트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트라이얼 한 번으로 어떤 타임스텝을 샘플링해서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티브를 구한 건데 보시면은 이 중간 정도 타임스텝인 500쯤에서 가장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어, 아무래도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나 노이즈가 너무 적은 거보다는 그냥 중간 정도가 적당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써졌고요. 근데 그래서 이 스트레이치를 참고해서 옆에는 이제 여러 번의 트라이얼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 한 번부터 100번 정도의 여러 번의 시도를 거치면서 좀 이 샘플링 스트레이치를 다르게 하면서 측정을 해본 결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유니폼하게 샘플링한 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타임스텝을 유니폼하게 샘플링하고 뭐 예를 들어 500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스텝을 500에서만 샘플링을 하는 결과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유니폼한 게 제일 좋고요. 논문에 설명하기로는 뭐 이제 이 타임스텝을 스몰 셋만 고르면은 아무래도 리절트를 좀 바이어스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large t 곱하기 large n만큼의 인퍼런스를 진행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조금 멀티 스테이지로 이 인퍼런스 단계를 나눠서 프로닝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아까 그 인퍼런스를 첫 번째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개 클래스가 있어요. 100개 클래스에도 전부 다 좀 트라이얼을 적게 해서 예를 들어 25분만큼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인퍼런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에러가 높은 애들을 리젝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퍼런스 스테이지에서는 어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남은 클래스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트라이얼을 시도를 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닝을 사실 해도 예를 들어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 같은 클래스가 1000개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결국 이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트라이얼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미지넷에서 이미지 한 장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1000초가 걸린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임팩티컬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클래스가 한 40개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18초 정도가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18초도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임팩티컬하다고 볼 수 있고 네, 여기까지가 메소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험은 크게 다섯 저 가지. 네, 하면서 질문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클래스를 리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리젝된 클래스들은 그대로 낮은, 그러니까 하이 에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가 낮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단계인 건가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여기서 이 스테이지는 이미지 한 장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디에 속할지만 보는 거라서 그냥 리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 한 장당 이만큼의 트라이얼을 해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은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과 또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다른 어프로치를 사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과의 비교. 뭐 예를 들어, 스텔브 디퓨전 같은 걸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모델들에 대한 비교이고요. 또 3번은 이제 컴포지셔널 리즈닝인데, 이거는 모델이 이미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예를 들어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멀티모달 컴포지셔널 리즈닝을 하는 테스트고요. 4번은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거는 이제 OOD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여기서 사용한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2.0 모델이고 이제 여기 있는 항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테틱 S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생성된 이미지들만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이고 그다음에 SD 피처 이 항목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유닛 중간에 있는 피처들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클래시파이어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 밑에는 이제 클립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클립 레즈넷과는 어느 정도 컴페어하거나 좀 더 잘 나오는 것도 있을 때, 이 오픈 클립, 리얼티를 사용한 오픈 클립에 비해서는 더 안전 성능을 보이고, 이제 위에 뭐 스테레오티픽 피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신테틱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들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약간 뭔가 분명 아니면은 좀 더 임프루먼트 포인트가 있다고 말한 것은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 2.0 학습을 할 때 라이온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 이 라이온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같은 거는 먼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NSFW라고 나세이프 이거는 뭐 데이터셋 내에 있는 예를 들어 조금 뭐 잔인할 수 있는 이미지나 성적인 이미지들을 필터링을 하고 이 언에스테틱 이미지는 이게 뭐 에스테틱 미학적 이런 뜻인데 미학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을 샘플링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 테스트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이 필터링 과정을 거쳐보니까 이게 필터링 거친 이후에 남아있는 이미지들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세 개의 필터링을 모두 거쳤을 때 이 데이터셋들을 살펴보면 뭐 남아있는 이미지들이 거의 없는 데이터셋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거의 다 이 레졸루션에서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들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보기에 OOD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라 예를 들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라이온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면은 이런 OOD가 좀 해소되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컴포지셔널 리즈닝인데 컴포지셔널 리즈닝은 위너그라운드 벤치마크라는 데이터셋에서 이밸리에이션을 했습니다. 이 위너그라운드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랑 문장들이 한 페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또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제 이밸리에이션 할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 체크된 월드들을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두 쌍이 있고 또 문장 두 쌍이 있고 이제 걔네가 수합된 애들이 있으면 저희가 페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같은 걸 보면은 이 맞는 캡션과 맞는 이미지 그리고 얘는 이제 맞지 않는 캡션과 맞지 않는 이미지 맞지 않는 이미지 그리고 뭐 맞는 캡션 맞는 이미지 맞지 않는 이미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측정을 해서 이제 두 경우 모두에서 얘가 맞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옳게 분류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이 예를 들어 이 오브젝트나 릴레이션 같은 어떤 조금 더 복잡한 그냥 단어가 아닌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보시면 저번에도 이현 학생 발표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클릭 같은 게 사실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뭔지만 판단을 하고 그 단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랜덤 찬스고요. 그래서 다 0.25% 떨어지고 근데 이 클릭 같은 경우에 릴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거의 랜덤과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했을 때 디퓨전 클래시파이어는 좀 더 이 컴포지셔널 리즈닝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미지를 제너레이티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릴레이션들을 좀 더 잘 파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로샷이 아니라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슈퍼바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은 지금까지 스테빌 디퓨전을 쓴 것과 다르게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사용을 했고 얘는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 트레인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들과 이제 나머지 모델들은 이 이미지넷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들이고 결과를 보면은 이 VIT 같은 모델들보다는 조금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 위에 있는 웨스넷보다는 성능이 좀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이 OOD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 OOD 데이터셋이 지금 그 이미지넷 버전 2랑 이미지넷 A라는 모델이랑 또 오브젝트넷 이런 모델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이미지넷 버전 2랑 오브젝트넷 같은 경우는 OOD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 위에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브젝트넷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대신 이 이미지넷 A라는 데이터셋에서 잘 되는데 이 이미지넷 A라는 모델이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이 이미지를 컬렉션 했는데 이 레즈넷 50 모델을 이미지넷에 대해서 학습을 한 후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평가를 했을 때 얘가 이미지넷 50이 잘 못한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그런 OOD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들이 잘 못하는 이미지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디퓨전 클래시파이어가 좀 더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는 뭐 OOD에 대해 이걸 보여주면서 OOD에 대해 로버스트하다고 하는데 뭐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이 비슷하거나 거의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논문은 디퓨전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제안을 했고 소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들과 격차를 두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멀티모달 컴포지셔널 리즈닝에서 기존의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서 플립 같은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어떤 뭐 콘믹스나 믹서 같은 어그멘테이션 없이도 오버피팅의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저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 학습할 때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처럼 막 어그멘테이션 엄청 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그멘테이션 없이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 로버스트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있고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